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원의 구조입니다. 서원은 조선 중기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입니다. 1541년 풍계군수로 부임한 주세봉이 고려 후기에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널리 보급한 안양의 집을 고쳐 사당을 짓고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543년에 사당 앞에 선비들이 공부하는 강학 공간을 만들어 서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해서 명종에게 서원의 정식 이름을 내려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명종은 소수서원이라 쓴 현판을 내려주고 서원의 운영 경비로 토지와 노비를 하사했습니다. 즉 소수서원은 최초로 국가의 공인을 받은 서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사액서원이라 합니다. 사액은 임금이 이름을 지어 새긴 현판을 하사했다는 말입니다. 서원은 사림과 연관되고 사화나 붕당 정치의 근거지 역할도 했습니다. 서원이 위치한 곳은 왕릉 못지않은 명당 자리입니다. 왜 성리학자들은 서원의 보금자리로 명당 땅을 선호했을까요? 성리학을 체계화시킨 주자가 말년에 무의 계곡 근처에 무의 정사를 짓고 자연 속에서 학문 연구를 즐겼듯이 우리나라 학자들도 관직에서 물러나면 주자처럼 경치 좋은 곳에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서원 건축물은 사찰에 비해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즉 유교적인 검약 정신의 영향을 받아 검소를 강조해 단순하게 지었던 것입니다. 이 서원 그림 자료는 병산서원을 모델로 이곳에 없는 건물과 구조물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이 그림 자료를 토대로 서원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서원을 답사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하마비와 홍살문입니다. 하마비는 이곳이 선현에게 제사드리고 유교를 공부하는 신성한 곳이니 신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 말에서 내리라고 명령하는 비석입니다. 홍살문은 잡기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알리는 문입니다. 서원이 신성한 공간이란 말이지요. 서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외산문입니다. 보통 가운데 문이 솟아있는 산문 형태로 되어 있지만 피람서원이 확연루처럼 누를 세워 외문을 겸하기도 했습니다. 서원은 크게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구분됩니다. 병산서원처럼 뒤에 산을 두고 조성되면 강학공간이 앞에 제향공간이 뒤에 위치합니다. 뒤가 더 신성한 공간이란 뜻이겠지요. 이에 반해 평지에 만들어지면 제한공간이 앞에 강학공간이 뒤에 있습니다. 앞쪽이 더 우월한 공간이라는 말 뜻이겠지요. 외산문을 들어서면 강학공간이 펼쳐집니다. 먼저 누를 설명할게요. 누는 높은 다락을 뜻합니다. 주위 경치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유생들과 학생들이 이곳에서 모임을 갖고 대화를 하고 시 짓는 모임을 열기도 했습니다. 병산서원의 만대루가 인상적입니다. 누에서 마주 보이는 건물이 강당입니다. 강학공간이 중심 건물이며 학교로 치면 교실에 해당됩니다. 평소에 이곳 대청마루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도산서원의 강당인 정교당의 경우 오른쪽에 대청마루가 왼쪽에 온돌방이 있습니다. 온돌방은 서원을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머무르는 방입니다. 오늘날 관사나 교무실에 해당됩니다. 강당에 서서 보면 왼쪽의 건물이 동제, 오른쪽의 건물이 서제입니다. 동제는 상급생이, 서제는 하급생이 숙식하면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서원은 양반 자제와 선비들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원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대학교에 해당합니다. 서원 곳곳에 정료대가 있습니다. 정료대에서 정은 뜰, 마당을 말하고 료는 화토불입니다. 밤에 마당에 불 피우는 곳이 바로 정료대입니다. 이제 제한공간으로 가겠습니다. 제한공간은 서원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보통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내산문이며 세 문이 높이가 같으면 평상문, 가운데 문이 솟아 있으면 솟을산문이라 합니다. 가운데 문은 홀령이, 양쪽 문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입니다. 건물은 단출합니다. 사당만 있습니다. 사당에 모시는 서녀는 보통 한 분이었으나 나중에 몇 분을 더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성의 숭양서원에는 정몽주를 비롯하여 김상헌, 우현보, 서경덕, 김육, 조익 등 무려 6분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의 영정이나 위패를 모시는 서녀는 이 서원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서녀는 대체로 그 서년이 출생한 곳, 성장하거나 후학을 가르치던 곳, 묘소가 있던 곳 등등의 연고지에 그 서년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이곳의 시설물로는 간세위와 막내위가 있습니다. 관세위는 손을 씻는 대야를 올려놓은 자리입니다. 서년에게 제양할 때 제관이 손을 씻기 위해 대야를 올려놓은 곳입니다. 막내위는 서년에게 제사하고 나서 충문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막내위는 보는 방향에서 사당의 왼쪽 옆에 있습니다. 기타 공간으로 장판각, 장서각, 전사청, 고직사 등이 있습니다. 장판각은 서적을 펴내기 위해 활자판을 간직하고 있다는 즉 서적을 펴내는 곳입니다. 서원이 오늘날 출판사의 기능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서각은 서적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서관입니다. 각은 누가 갈 때 각입니다. 활자판과 책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습기에 치명적이겠지요. 그래서 건물을 땅에서 조금 높여 만들었습니다. 전사청은 제양하는 전날 미리 제사상을 준비하는 건물이며 평소에는 제기와 제사 용구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고직사는 서원이 살림살이를 맡아보던 관리인이 머무르는 집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서원에 딸린 노비들이 살면서 평소에는 서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제양 때에는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노비 부부인데 초가집이 아니라 기아집에 삽니다. 복받은 노비입니다. 제양 때 많은 참내인들이 숙식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내인들은 양반층입니다. 이상 서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향교의 구조입니다. 서원과 비교하여 볼만합니다. 감사합니다.